앞서 사례처럼 우리는 편견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장애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아동기에 발생한 장애로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발달하는데 그에 맞지 않게 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장애에 대한 몇 가지 흔한 편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적 장애인은 지능 발달이 저해되어 혼자 일상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며 단지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에게 어떤 업무에 대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친다면 이것을 숙달하여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범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예로 들자면 이는 정신장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 쪽의 장애가 맞지만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교정이 어렵습니다. 기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무조건 정신장애인들의 행동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여 장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장애인 중에는 몸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으로 저해된 정신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전 세계의 통계를 감안해도 1% 내외라고 하니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적 장애인의 행동이 더 특별히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를 일반화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정신적 장애와 유형별 응대 에티켓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적 장애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저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적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맞는 호칭 및 존댓말을 사용하여 존중과 배려를 표현합니다. 지적 장애인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간단하고 분명한 언어, 즉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몸짓 언어를 사용하면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 시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을 과제로 주어야 하고 가능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능력을 개발합니다. 장점에 관심을 두고 많은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또래 친구와 어울리고 사귀는 데 관심을 갖도록 배려합니다. 반복과 시범을 통해 충분히 작업을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한 번에 한 가지를 지적 장애인의 이해도를 고려하며 설명합니다. 근무 시간, 적절한 근무 복장, 직장 규칙 등을 반복하여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할 권리는 중요한 기본권이고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또는 장애인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은 경우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견 및 정책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선거 홍보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후보자 등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지적 장애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선거 홍보 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언어, 신체 표현,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
자기조절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을 대할 때는 자폐성 장애인의 감정 상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시선을 마주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쉽고 간단하며 구체적인 단어를 이용하며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 자료를 함께 이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만약 묻는 말에 계속 예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면 단답형이 아닌 선택형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돈을 계산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팔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뛰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주 심하게 자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자극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리나 냄새, 빛 등이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분하게 대해야 합니다. 정신장애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정신분열병이나 분열형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 행동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약물을 통한 조절이 가능하여 일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근무 중 약을 자연스럽게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갈증 유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식음료 반입이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갈증 해소를 위해 음료를 제공합니다. 약물 복용에 따른 증상을 이해하고 직장 내 고민을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타파해야 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폭력 범죄율은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폭력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들거나 강제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키는 것은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